예, 반갑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하세요. 어떠세요? 어떠셨습니까? 잠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예? 편안했어요. 예, 좋습니다. 또. 왜 저 녀석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어떤 분은 한쪽 다리를 올리시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 또는 이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또는 이 공부의 방향을 잘못 잡으신 분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뭔가를 지금 따로 구하고 계세요. 지금 잠시 제가 조용하고 있었을 때 지금 있는 이건 뭐냐고요. 지금 실제로 있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짧은 시간 이건 늘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 제가 이제 흔히 드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를 경험하셨죠? 예? 자, 근데 1, 2, 3, 4, 5, 6, 7, 8, 9, 10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남아있죠? 예? 여기서 뭐가 남아있죠에 대해서 뭐가 남았지 하면 그거 아직 하나, 둘, 셋, 넷, 열 같은 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고. 하나 하면 하나는 분명히 아시죠? 예? 근데 하나를 알고 있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 예? 하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하나. 요즘 힙합 하는 애들 말로 치면 귀에다 때려 박거든요. 하나. 자, 하나는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근데 사라지지 않은 건 뭡니까? 예? 예? 여기서 생각하면 하나예요. 쓸데없는 거라고. 좀 더, 아직 감이 안 오세요? 안 오세요, 진짜? 아니, 솔직하게. 자, 감이 안 온다는 건 생각이죠. 예? 감 안 오는데? 또는 느낌이거나 생각일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혹시 광화문 내거리 가보셨어요? 광화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옵니까? 거기 사람들 많잖아요. 떠올리셨어요? 자,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를 보세요. 자, 광화문 내거리는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여기 뭐가 남아있죠?
또 생각하시는데 아까 잘 모르겠는데 라는 느낌이거나 모종의 생각이거나는 광화문 내거리 같은 거였어요. 그건 나타났다 광화문 내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할 때는 그 생각이 없었죠. 에? 자, 그리고 광화문 내거리도 사라졌죠. 그럼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여도 광화문 내거리처럼 여기 나타납니다. 이게 있다고요, 이게. 도저히 새로 나타나거나 광화문 내거리처럼 모르겠는데요처럼 하나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들은 허망한 헛개비예요. 하나, 둘, 셋, 넷, 10가지 헛개비. 여러분의 모든 생각, 느낌도 헛개비예요. 어떤 것도 고정불변으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웃긴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다 경험됩니다. 다 내가 알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 지금도 하나가 여기서 울려 퍼집니다. 둘, 똑같습니다. 광화문 내거리, 보신각, 청와대, 국회의사당, 한강, 지하철 타고 한강 다리 건널 때 한강 풍경. 자, 거기서 놓치고 계세요. 거기서 그런 헛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헛된 것 드러나는 그 자리에 진실도 동시에 드러나요.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을 광화문 내거리나 하나하나 어떤 모양처럼 그렇게 알려고 하는 어리석은만 쉬면 이미 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미 이것이에요. 이건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지금 제 말이 잘 들리시죠? 제 말은 헛개비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달이 여기 있다고요. 말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는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황당하세요? 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란 게 이렇게 나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번쩍하고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근데 웃기지 않아요? 그건 하나 나타난 거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가 경험되는 거랑 척추뼈가 완전히 녹아서 황홀견성에 온 우주가 진동하고 합일감 속에 내가 그런 감정을 느꼈다 하면 지금 여러분 의자에 엉덩이가 의자에 얹혀져 있는 감각 아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를까요? 하나, 무엇이 알고 있죠? 무엇이 느끼고 있죠? 이것은 다시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 틀렸어요. 느끼려고 하면 그게 어긋난 거예요. 그 미련을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둘이. 나는 여기 가만히 있고 어떤 것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부딪혀 주기를 원하는 거라. 그게 망상이라고요. 내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죠? 대답해 보세요. 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눈길 돌리지 마시고 저 보시고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라는 말도 필요 없죠. 예? 그냥 아는 것이라는 생각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왜? 나는 나하고 조금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여기가 나예요. 언제나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예? 광화문 내거리는 가짜입니다.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건 있어요. 이건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자꾸 느끼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없는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평생 무시하고 간과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한 발자국도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선 깨달음의 길은 길 없는 길이다. 여기 있는데 여기로 어떻게 다시 갑니까? 내가 다시 내가 될 수 있어요?
보살님 20살 시절에도 이 경험은 똑같았을 겁니다. 이것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보살님 무슨 노력하세요? 학원 다닐 필요 없죠. 호흡을 지켜볼 필요 없습니다. 화두 들 필요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경험은 무시하고 살아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자성이에요. 여기서 아마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나온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자 여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젊고 늙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 왜? 이미 그것이잖아요. 네. 평생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여러분은 이것이었어요. 다른 경험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해봤다는 경험들은 뭐냐면 아까 그렸던 광화문 내거리 같은 헛된 이미지 아닙니까? 내놔 보세요. 유별난 경험 해보셨으면 지나가지 않았어요? 수행하다가 뭐 어떤 경험 해봤다고요? 그거 어디 있어요? 지금 요것밖에 더 있어요? 지금도 뭘 느끼고 계세요? 뭐 기운을 돌리고 계세요? 어디서 돌리고 계신데? 이거 칠판 같은 손톱으로 확 긁으면 짜릿짜릿할 텐데 그 자리밖에 더 없어요. 여러분의 희노애락이 펼쳐지는 것들 이 자리밖에 없어요. 여기는 희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락도 아니에요. 그래서 텅 빈 자리예요. 여기는 나라고 할 것조차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무아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나라고 하는 건 일종의 느낌입니다. 느낌. 육체 감각이거나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전부 경계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정한 육체 감각을 늘 유지합니까? 24시간? 정신적 느낌이나 감정 상태 유지됩니까? 근데 이건 어떨까요? 이건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힘이 하나도 들지 않는 유일한 거예요. 이게 나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물건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생각 속에서 이 안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생각 속에 빨려 들어가요. 근데 그 생각을 어디서 경험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뭐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과거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한번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예전에 대학 졸업할 때 별로 마음에도 없던 여자애를 좋아하는 척 해본 적이 있었어요. 속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겁이 났어요. 걔가 나를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난 거예요. 나는 그냥 진짜 죄송한데 장난삼아 그랬어요. 꼬셔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 근데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어서 편지 한 장 달랑 써놓고 딴 데로 도망가 있었어요. 연락도 안 되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나면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남한테 말 못할 평생의 비밀. 그것과 관련된 감정까지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어떠세요? 자, 아까 광화문 내거리 그려지듯이 여러분 그 감정, 그 기억이 어디서 경험되는지 그 모양에 속지 마시라고요. 그 모양은 전부 헛겁니다. 환상이에요, 환상.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느끼는 이 방 안의 공간, 저 건너편에 보이는 대상 사물, 바닥의 느낌, 이런 것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본질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의식하고 있는 대상들이에요. 내가 알 수 있는 대상들이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것이 그려지는 그 자리를 다시 그리면
그러면 그건 헛겁니다. 근데 안 그려도 지금 여기 있다고요. 딴 데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소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귀에 때려 박히고 있어요. 계속 그 자리를 두들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뜻을 알아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가르쳐 주려는 건 이거니까. 그래서 선사들이 뜻없는 말을 했던 거예요. 1, 2, 3, 4, 5, 6, 7. 8, 8은 뒤집어도 64니라. 가나다라 마바사. 돌개집은 뭐 피리를 불고, 뭐 나무 여인, 돌장승은 피리를 불고 나무 여인이 춤을 추더라. 그게 하나, 둘, 셋, 넷 그 자리 가르쳐 준 거. 무, 마상근, 뜰 앞에 잣나무.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 그래서 자꾸 그 화두의 낙처를 봐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진 자리가 어디냐고. 솟아난 곳에서 떨어지죠. 무! 하나! 광화문 그려보세요. 해태상, 경복궁 해태상. 희끄무리하게 여기 그려지죠. 그때 그 모양에 속지 마시고 그 그려지기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헛개 쑥 나타났다. 헛것은 사라졌지만 이건 모양이 없지만 분명히 있어요. 이게 뒤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 알면 곧장 열애를 보리라. 헛개비 해태상, 이 마이크, 이 탁자, 저 사람 그 모든 모양이 이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모양은 실시간으로 지나갑니다. 실시간으로 다 무상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전자연빙을 가지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여기서 세균이 꿈틀꿈틀 한시도 머물지 않고 끝없이 변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 변화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 변화를 지각하고 인식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도 이 경험은 10년 전에 낡은 경험이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 위에다가 그런 헛된 이미지, 관념, 옛날 슬펐던 기억, 괴로웠던 기억, 비밀, 감정, 생각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떠올랐다가 그것들은 주의를 딴 데 기울이면 다 지나가요. 근데 요 자리 떠날 수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길 도망갈 수 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런 분리가 없어요. 하빌감, 막 뭐 우화가 일체된 것 같다, 뭐 만법과 그냥 한 덩어리가 된 것 같다 하는 것도 뭡니까? 미세한 망상이에요. 예? 실제로 그걸 느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보는 거랑 그런 이상한 황홀한 체험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체험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왔다 가는 경계예요. 전과 후가 나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것만 영원해요. 시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생이어야지 불멸입니다. 네? 공부하다가 이상한 경계를 보면 거기에 집착하기가 10중 8구 집착하거든요. 그럼 속은 거예요. 그거는 광화문 그림에 속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림 좋다. 좋았던 기억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똑같아. 어디서 그리냐 이거예요. 어디서. 인생 100년 36,500일 뭐냐 이거 진짜 나라고 하는 물건이. 우리가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100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변하는 몸과 마음이라는 의식의 대상입니다. 의식 자체,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나예요. 근데 그것은 의식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식되지 않는 이대로. 그래서 이걸 공예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예체험은 모종의 이상한 체험이 아닙니다. 만약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미묘한 감각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깨끗한 순백의 스크린에 뭐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요런 거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나타나기 전에 뭐 있었냐고. 아까 하나 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고. 하나 할 때도 있었고 하나가 사라진 뒤에도 있고. 광화문 내거리 그리기 전에 우리는 있었는데 있는 줄 모르는. 그래서 직지인신 견성성불할 때 왜 경계를 제시하냐면 경계의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 모양과 속성, 냄새, 맛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실제는 뭡니까? 보고 있는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예? 이것들은 변하잖아요.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드러나는 바탕이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동그라미를 그리든 X를 그리든 세모를 그리든 네모를 그리든 경계 모양에 떨어지면 저건 동그랗네 이건 X네 차별이 있죠. 근데 이 차별이 드러나기 위해선 평등한 게 늘 있어야 돼. 늘. 이것은 다시 그릴 수 없어요. 예? 이것을 아무리 정교하게 그림 잘 그린 사람이 그래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지우개는 여기쯤 있고 어쩌고 이건 여기다 그린 그림이에요. 의식이다, 알아차림이다, 깨어있습니다. 망상들 그만하십시오. 그러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 손댈 수 없어요. 이걸 칠판이다, 한들 여기다 그린 개념이에요. 사띠, 알아차림, 깨어있음, 어웨어니스 어쩌고 저쩌고 그러기 전에 있었어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 있는데 어디를 여러분들 가신단 말입니까? 다만 뭡니까? 이미 여기에 있으면서도 어디에 갈 것 같은 어리석음을 달래줄 뿐이지. 지금 여러분의 모든 의욕과 모든 그 갈망이 어디서 출현하고 있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여기서 경험합니다. 여기서. 근데 이것을 다시 경험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전부 다예요. 어떤 지구상에 있었던 성자도 이 이상은 갈 수 없습니다. 전부 그건 상상이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아니야 라마나 마르시 정도 되면은 그 사람 늘 산매에 젖어 있을 거예요. 어떤 큰 스님은 맨날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별천지에 가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딴 데 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부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만 갈 수 있고 나는 못 가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착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 수행과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지 못할 뿐이다. 그런 진리라면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게 진리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수도 없을 뿐더러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진리가 협소해요. 네? 진리가 되고 안 되고가 있으면 그게 진리일까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리가 트로피나 상장인 줄 알아요.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얻는 거. 그건 세간의 것만 그래요. 지금 없는 거라면 보십시오. 지금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없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미래에 있다는 소리는. 그건 시간적으로 제한됐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없다는 것은 나하고 떨어져 있다는 거니까 분명히 나하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건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진리예요? 이런 거지. 근데 자꾸 우리는 진리를 하나의 대상인 줄 알고 얻고 물고 뜯고 맛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나타나면 척하면 이게 뭐죠? 예를 들어서 진리라는 게 뭐가 가만히 명상하고 있었는데 뭐가 환한 빛이 딱 떴다고 칩시다. 그 환한 빛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환한 빛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알죠? 알고 싶어서 아나요? 그냥 저절로 그냥 뭐가 힘이 드나요? 왜 무위법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무위나 무불이다. 함이 없으나 하지 못함도 없다. 여러분 못하시는 거 있습니까? 네? 못하는 것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해요. 그 깨달음을 내가 얻으면 이런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감정만 그게 제한됐다는 거 모르세요? 네? 그렇게 불편한 감정을 거부하는 그 마음이 불편함을 만들고 있다는 어리석음이 안 보이세요? 네?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불편한 감정이든 편한 감정이든 아까 남한테 말 못할 저처럼 자기만의 비밀, 불편했던 기억, 감정 떠올려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가짜임을 스스로 보면 이제 두 번 다시 이제 거기 안 끄달릴 수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게 25살 시절인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25살 시절이 있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25살 시절이 있었습니까? 예?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당황스럽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대답해 보십시오. 25살 시절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 25살 시절이 일어날 뿐이에요. 25살 시절은 그때 먼지 조각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허망하다고 하는 거예요.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지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러면 실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하는 순간 벌써 과거예요. 지금 벌써 과거예요. 지금 벌써 과거예요. 언제나 시간 없는 곳을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살고 있어요.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쓸 뿐이지만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영원이에요.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지금이고 영원히 여기에요. 딴 데는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지만 않는다면 자기 집 안방에 들어앉아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묻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가 거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길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 얻는다는 게 뭘까요? 물건을 얻는다? 아니면 어떤 여러분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속고 있는 어떤 기발한 어떤 합일 체험, 신비 체험, 황홀경의 체험, 깨달음의 체험 그 체험보다 더 근본적인 체험이 뭡니까? 이거는 체험하고 있지만 체험되지 않는 이상한 역설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 체험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 텅 빈 체험이 없으면 어떤 체험의 내용물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으면 물질이 운동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이 순수한 순수한 반야 청정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불편한 감정은 떠오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번뇌가 바로 이 자성의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번뇌 즉 볼이라고 했던 거예요. 다른 물건은 없어요. 유일하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유일한 물자는 힉스도 아니고 쿼크도 아니고 이거예요. 일체 유심조라고요. 마음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그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경험이 마음이에요. 이것이 일체를 만들어요. 다시 광화문 그려야 되나요? 광화문의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무의 본질도 이겁니다. 그 불편했던 가슴 아픈 기억, 가슴 아픈 감정의 본질도 이 무색, 무치, 무미, 무각, 아무 통증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는 이거예요. 이게 여의주 같은 거예요. 마음껏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보배가 다 있어요. 이거 어디 가서 꼴 필요 없어요. 도인 밑에 가가지고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에?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이것이에요. 에? 그래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이요. 무상 정등정각이에요. 이 이상 없어요. 이 이상 있을 것 같다는 건 뭡니까? 광화문 내거리, 경복궁 돌사자 그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뭐가 있겠거니. 아니야, 난 아직도 부족해. 이 부족한 감정을 어쩌란 말이야. 그걸 믿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다고요. 그 꿈이 펼쳐지는 자리가 진짜인데. 근데 이거는 꿈처럼 그려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왜? 나는 느끼는 자지 느껴지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눈가리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는 보는 거지. 보이는 건 대상들이지. 근데 이 눈을 안 거치고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였다면 벌써 눈이 확인된 거예요. 뭐가 느껴졌다면 여기 있어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찾지 말고 구하지 말고 쉬고 또 쉬어라. 이 단순한 경험을 돌아보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왜냐하면 이건 이분법적으로 상대적으로 뭘 느끼거나
뭘 알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묘한 경험을 평생 했단 말이에요. 평생. 근데 이건 아무 흔적을 안 남겨요. 그래서 오히려 찾으려고 하고 쥐려 하고 알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면 이건 이상하게 마치 미꾸라지? 물을 움켜쥐는 거랑 똑같아. 다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 예? 근데 물은 그래도 뭐 만질 거라도 있지만 이거 허공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똑같아요. 허공은 안 잡아도 이미 여기 있어요. 예? 이 경험입니다. 이 경험. 이 경험이라고 했지만 어떤 경험의 내용이 없어요. 이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까만색이면 까만색 펜으로 아무리 그려도 그려지지가 않아요. 얘가 아무 색깔이 없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왜 부처님께서 재행은 무상이다. 무상을 왜 먼저 말씀하셨냐. 그런 것들은 다 사라졌잖아요. 동그라미, X, 세모, 네모. 예? 그러지만 아무리 지워도 지울 수 없는 게 있어요. 예? 어떤 뭐 수행처 가면 뭐 생각 죽이고 생각 파괴하고 그런 거 시킨다며요. 예? 그런 거 효과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사라져요. 근데 그 자리는 안 사라진다고. 그 자리는 파괴되지 않아요. 그게 금강반야 바라밀이에요. 그 자리는 금강과 같아.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여기 오면 다 녹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자리, 사라지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사 그대로 열반인 거예요.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자리가 그대로 이것 영원이에요. 다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나중에 열반상을 보이신 거예요. 왜? 상견에 집착할까 봐. 무슨 영원한 참나가 있어서 무슨 아토만 있어가지고 그게 망상입니다. 예? 이건 나타난 것은 사라집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개념화해서 어떤 그런 거 이것이라고 하는 무슨 참나,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짓지 마십시오. 그런 거 다 쓸데없어요. 예? 이 실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이건 절대 걷어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하나 이렇게 뭐란 조금 희미한 느낌이라도 있어야지 좀 내가 믿고 의지. 그게 그것 때문에 완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일체를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설명드리기 힘겨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게 전부 다 안다는 이상한 확인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알 게 없어요. 아무 체험도 없어져야 돼요. 공부하다가 기발한 이상한 체험을 했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 옛사람들이 다 고고정령에게 말했어요. 뭐가 보일지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뭐가 들려도 그거 마군이다. 뭐가 느껴져도 그런 거다. 뭐가 녹아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거예요. 변화예요, 변화. 그게 이제까지 변화하는 것들,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이 둘이 아닌 그냥 이 절대적인 관점으로 시선, 이 생각하는 버릇이 한번 바뀌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영원히 바꾸질 못해요. 일체 생각 속에 자기가 속아서. 왜 이게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냐?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이미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제 모자란 언변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제 말만 어디서 들어본 말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그게 제 한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꾸 기존에 갔던 관념 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짜맞추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없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어찌 말로 전달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를 남이 설명해 줘요? 그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돌아가라 그랬던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가. 그게 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걸 떠날 수 없습니다. 맨날 이 창문으로 세상을 구경했어요. 이 하나의 창문이에요. 이 하나의 창문. 이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요. 두 마음은 없어요. 저 사람 마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마음, 이 마음 떠나서 어딜 갑니까?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거예요. 숙명통. 어디서 그게 통합니까? 여기서 통해요. 어? 대나무까지 딸랑딸랑 하니까 전생에 보이는구나. 어디서 보이겠습니까? 여기서 보여요. 예. 그래서 외도들도 5통까지는 해요. 5통. 그런 이상한 신통이 하지만 6통이 안 돼요. 6통. 누진통이 안 돼. 누진통. 누진통은 뭐냐? 망상하지 않는 신통이에요. 망상하지 않는 신통. 예. 뭐가 따로 있겠거니 그게 새는 거예요. 여기는 셀 데가 없습니다. 절대요. 절대. 둘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 무결한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작이니 끝이니 전부 광화문 내거리 경복궁 돌사자 그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개념이에요. 개념. 이 자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분명해져야지만 생각이 여기서 녹아납니다. 이게 뭐냐. 그 수행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이게 알아차림의 성품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뭐 하나 생각으로 이렇게 조작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망상 두드려 잡으려고 하고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온갖 수작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을 없애려는 그것이 그걸 만들어요. 물결을 조용하게 만들려고 자꾸 손 내니까 물결이 안 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평생 이거 해야 돼요. 평생. 또 일어났네. 또 일어났네. 또 일어났네. 제발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현자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제발 좀 그대로 내버려둬라. 냅둬라. 그제서야 조금 인연 있는 사람은 전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짜 이게 전도몽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것은 감각적인 대상,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마하반야 바람이라는 게 작은 물건이 아니에요. 마하라고 하는 건 끝이 무한을 말하는 거예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같이 조그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감각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그런 감각적 느낌이 아닙니다. 정서적 상태 아닙니다. 고요하고 편안해야만 도다. 그게 도를 난도질 쳐놓는 거예요. 전체를 부분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 괴로움, 슬픔, 뭐 찌질함, 부족함, 불안, 신경쇠약 다 여기 포함돼요. 아무것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경험되냐. 경험의 모양은 물결의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은 물 하나예요. 때로는 인연 따라 땅땅하게 얼기도 했다가 출렁거리기도 했다가 있는지 없는지 사라져서 공기 중에 쑥 사라지기도 했다가 모양만 바뀔 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근본을 이 자리가 스스로 이걸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건 뭐냐면 가리고 있는 게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은 뭐냐?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치 우리 저 교도소 가서 면회할 때 유리창 만져보고 싶고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고 입도 맞춰보고 싶은데 이놈이 가리고 있어. 그걸 통해서 또는 전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생각으로 더듬니까. 어떤 감각적 경험으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버릇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기가 겁나니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생각으로 이렇게 대상화해 놓으면 그러면 마음 편한 게 뭐냐면 내가 그걸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 걔는 죽었어요. 모든 지식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체계화하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갖추는 순간 이미 그것은 고정되어 버린 것, 죽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과학은 잘 모르지만 보십시오. 과학의 역사는 끝이 있을까요? 지금 수많은 학자들이 그런 걸 꿈꿔요. 모든 것을 통합하는 대통합 이론을 만들려고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새로운 거. 전도서 말씀에 그래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맨날 있었던 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엉뚱한 걸 헛되도다 그런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조카 먹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계속 뭔가를 만드는. 그러니까
바깥으로만 쫓아가면 뭔 다 대단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빅뱅이 있는 것 같고 뭐가 구석기가 신석기가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것들은 전부 지금 그려내고 있는 관념에 불과합니다. 예? 지금 땅을 파서 한 9억 5천만 년 전에 어떤 유물을 봤다고 했다. 그게 9억 5천만 년 전 물건이 아니라 지금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지금을 떠나선 9억 5천만 년 있을 수도 없어요. 빅뱅도 있을 수 없어요. 관념의 소산입니다. 지구 종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언제나 있었던 이거 지금 있는 게 그때 있는 거고 그때 있는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영원이에요. 영원. 예. 무한이고 이것을 개념이나 어떤 경험으로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의 상태에 있으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는 호기심은 많아요. 그죠? 애들 키워보시면 알 거고. 자꾸 끊임없이 물어요. 왜요? 이건 뭐예요? 뭐예요? 근데 여러분도 답해 줄 수 없죠. 근데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질문을 멈춘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애들은 뭡니까? 자기한테 갇혀요. 더 이상 호기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로봇 비슷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게 모르는 상태에 있어야지만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몰라도 돼. 저 빨간 펜이나 해. 구몬이나 해. 그러면서 애들은 뭡니까? 호기심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갇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의식이 성장해서 자기를 대상화해서 볼 때 그때 심하거나 심하지 않은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마땅해 하거나 자기가 자기를 쥐어뜯거나 끊임없이 자기하고 싸우거나 내면의 갈등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갈등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둘입니까? 이 감정이든 저 감정이든 우리는 그것이 실제인 줄 알기 때문에 둘이 따로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 이것은 둘 다 본질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거울에 황금덩이를 비추든 똥덩어리를 비추든 모양은 황금덩이, 똥덩어리. 분명히 표상은 다릅니다. 근데 본질은 뭡니까? 비춤이에요, 비춤. 거울 표면에 비춤의 성품이라고요. 그 성품을 떠나서는 금덩어리도 없고 똥덩어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쫓으면 차별에 떨어지지만 근원으로 들어가면 차별이 없어요. 이런 제가 말하는 개똥철학도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믿기 어려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불법을 불가사의하다고 했던 거예요. 감히 생각으로 사량할 수가 없다. 그거는 대단한 거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인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고 함부로 말한다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진짜 아무 것이 아닙니다. 아무 것이라면 이렇게 죽은 거예요. 아무 것이라면.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것이. 근데 분명히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이것입니다. 한시도 이것 아닌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이렇게 있었지만 보십시오. 엉덩이에 앉아있는 느낌도 달라졌을 거고 신체 감각이나 생각, 감정들 다 달라졌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변함없이 있는 이건 지금 여러분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 항상 여기 있어요. 이 첨단에 있어요. 첨단. 영원한 시간이 없는 제일 끄트머리에 여기 있다고요. 다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자기 생각에 굴러 떨어지면 그러면 없는 고통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근데 그 고통의 순간에도 뭐냐? 실제로 있는 건 이것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켜보라고 했던 거예요. 손대지 말고 지켜보기만 하라는 건 뭐냐면 지켜보면 뭡니까? 그게 무상하다는 걸 깨달아요. 무상해요, 무상해. 그리고 왜 무상한지 잘 보면 그게 알맹이가 없어요. 지금은 분명히 이건 알맹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게 촉각에 의한 거고 뭐야
육근 가운데 뭡니까? 아니, 비설, 신. 신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경계 해서 뭐가 일어나? 그건 자 교리적인 설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 속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속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여기 갇혀 있고 나 아닌 거대한 세계 속에서 나는 평생을 이런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제 왜 이 나이 들면은 이상하게 이런 공부에 보면 여기 젊은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나이 든다는 게 뭐냐면 그게 무상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리게 돼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 그래서 설사 젊은 시절에는 막 바깥으로 추구하고 살았다가 보니까 이상하다. 인생 별거 아닌 것 같아. 별일 없는 것 같아라는 어떤 반성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상하게 뭐 불교하고 인연 맺기도 하고 명상하러 댕기도 하고 뭐 그러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어쩌다 보니까 20대 후반에 어릴 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었어요. 맨날 죽는 게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제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왜 싫었는지는 설명 안 들으셔도 알 겁니다. 거울 볼 때마다 싫었어요. 제 최초의 기억이 뭐냐면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화장대에 있었던 탁상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제 첫 거울 경험이었어요. 그때 진짜 이상하게 제가 되게 기억력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반 애들 이름도 방학 때 되면 다 까먹어요. 완전 리셋이 잘 돼요, 이게. 근데 그 기억은 희한하게 남아있어요. 그때 기억이 뭐냐면 그 당혹스러움을 성인이 돼서 그걸 언어화하면 저게 난가? 라는 경험이었어요. 그 어릴 때 그 나에 대한 느낌과 형상으로 비춰진 나하고 그 괴리감이 이상했었어요. 사춘기 때는 근데 그건 이상하게 그 짧은 순간이 영원히 내리에 각인됐어요. 저게 난가라는 게. 그리고 사춘기 때는 나하고 이미 동일시됐어요. 그래 맨날 거울만 보면서 여드름 짜면서 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야. 예. 그러니까 순간순간 왜 나는 저 따위로 생겼냐. 그러면서 자기를 막 비방하고 막 불만족 투성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나는 못나서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난 너무 내성적이고 남들 앞에서 벌벌 떨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어도 좋아한다는 소리면 왜냐면 이미 액면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가슴 저리고 혼자 편지 쓰다가 그러면서 나는 못났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들면서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나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도 나랑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좌우지간 어쨌거나 그래서 했는데 이 못난 나를 어떻게 잘난 놈으로 바꾸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세속적으로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만만한 건 도를 통하면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 돼요. 다리 저려가지고 허리는 아파 죽겠고 폼나게 뭐 좀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폼은 잘 내요. 근데 실은 없어. 그때도 그랬어요. 역시 나는 못났다. 수행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될 리가 없지. 근데 천우신조였던 것 같습니다. 천우신조. 뭐 제 지나간 이 꿈 같은 얘기야. 궁금하신 분은 깨달음 10번째 돼지찾기 책을 한 권씩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해놨는데 농담이고요.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없는 사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한테 일러줘봤자 다 쓸데없다 포기했다면 이 법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이 공부가 좋아서
했던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그 혜택을 못 누릴 겁니다. 저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가르쳐 주셨던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원히 제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바깥으로 구하고 있을 거예요. 뭐가 되려고 했을 겁니다. 뭘 얻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 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저 미쳤나 비방해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그분들 덕분에 이 눈앞에 있는 사실을 비로소 스스로 깨우치게 됐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방황했습니다. 너무 기대하고 달랐어요.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 인생 문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얼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키는 161, 162인가? 그래요. 연봉이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내성적인 성격이 고쳐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나랑 안 싸워요. 이제는 거울 보면서 날이 갈수록 더 귀여워진다. 그냥 좋아요. 아무것도 바랄 게 없고 아무것도 뒤돌아볼 과거가 사라졌어요.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이제. 헛개비인 줄 알았어요. 언제나 이 자리. 내가 딴 생각하지 않으면 맨날 이 자리. 여기서는 놓칠 수가 없어요. 놓치고 싶어도 놓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의심이 내려놓은 때까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수많은 의혹과 의문과 불안과 답답함과 여러 가지 장애를 통과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사라지는 게 공부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맛보고 지나가는 게 공부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진짜 나라는 물건이 그렇게 작고 연약하지 않다는, 이렇게 몸과 마음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 맛보고 다 지나갈 겁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기가 저 무의식 끝에 묻혀두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물이 맑아지면 저 밑바닥에 있는 거 다 보여요. 그때 솔직해지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흔들어서 흙탕물 속에 숨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꼬라지 다 보고 지나갑니다. 대충 자기가 뭐 얻은 것 같은 깨달음 뒤에 싹 숨어가지고 어떤 경계를 유지하는 그런 거짓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버립니다. 온전히 자기가 돼요. 둘이 없어요. 뭘 새롭게 안 거 아닙니다. 솔직히 저 옛날에 더 많이 알았어요. 지금은 서서히 까먹어가는 중이에요. 알 거 없어요. 근데 제가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 못했어요. 그때도 여전히 그래도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도가. 근데 그것까지 내려놓으니까 왜 절벽에 매달린 손을 놓으라고 옛사람들이 말했는지, 왜 백척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고 했는지,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라. 어떤 느낌도 아니다. 저도 10년, 7, 8년 동안 제 공부 과정 가운데 제일 고통스러웠던 7, 8년 기간 동안 뭐냐면 잊지 못할 어떤 경계가 있었어요. 그 경계를 가져야지 뭔가 이걸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망상이 시달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내버려둬요. 예. 이제 불편한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된 것 같아요. 그냥 오면 오게 하고 가면 가게 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나타나다 사라지는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이 진짜 아무것도 그래서 도저히 사람들이 욕심내지 않을 만한 이 물건밖에 남지 않았어요. 무욕이고 무주고 무소유고 이건 무심이에요. 어떤 것도 그럴 게 없어요. 다 내려놓았을 때 이미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볼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른 거 갖고 있질 않아요. 바로 그 한 생각이 자기 눈을 가리고 있어요. 나한테 없는 걸 누군가는 가지고 있겠지. 그 생각을 떠나서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미 자기한테 있는 거, 이미 자기인 사실, 그거 돌아보는 게 이 공부입니다. 이 공부. 남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진정 자기라고 할 만한 게 뭔지 바로 지금 이것뿐입니다. 쇼를 하죠. 쇼를 해.